근데 그거 질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뭐를 겁내고 있는가? 맞아, 뭐를 겁내는가, 뭐가 가장 두려운가. 나는 생각날 때마다 써가지고. 아 진짜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요? 나 가장 두려운 거? 네. 나는 사람 같아. 나 사람 같아요. 사람인데 그걸 30대가 돼서는 네. 그래서 근데 20대는 사람도 두려우면서 또 피곤하기도 한 거예요. 그쵸. 무섭고 두렵고 피곤하고 뭔가 근데 그때 제 주위에 사람은 제일 많았거든요. 20대 때. 그러니까 다 잘했어요. 저는 잘했어요. 사실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다 각자의 욕구가 있고 각자의 감정이 있다. 이런 말을 사실은 20대의 저한테 해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 괜찮다. 뭐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잘하면서도 외부 이렇게 겉으로는 다 잘 지내고 잘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마음으로는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 되게 무섭고 겁나는 게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나를 살게 한다. 맞아요. 그런 힘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를 좀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면서도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시간이랑 체력이 부족할 뿐이지 만나는 기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설령 그냥 겉으로 보기에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내가 얻는 게 있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상담을 하니까 상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고립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게요. 네, 절대로 사람을 놓으면 안 되는 거를 이제 지금은 알죠. 약간 그거 같아요. 뭔가 건물도 사람이 오가지 않으면 빨리 붕괴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손을 타야 오래된 건물이어도 관리가 참 잘 됐다 이러잖아요. 맞아. 또 오래되고. 맞아. 그게 건들지 말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길이 있고 온기가 있고 이 생명이 이렇게 이제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교류가 계속 하면서 그 공간을 살게 하는 거. 사람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사람도 건물 같은 거고 섬 같은 거고. 네. 맞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그룹 상담 같은 것도 할 때 보면은 되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계속 경계를 해요. 뭔가 경계를 하고 좀 되게 어려워. 스트레스 상태겠다. 그쵸. 낯설고 그런데 그냥 계속 그래도 저는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힘에 대해서 계속 저는 요즘에는 강조하고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맞아요.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힘들 때일수록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이제 그걸 겪고 나면 우리는 뭐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일 그 큰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큰 힘이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관계. 이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 제일 피곤한데 제일 도움돼. 그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관계 유지하고 갈등 풀고 네. 뭐 이런 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거리 적당히 유지하는 거 뭐 사실 누가 몰라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근데 너무 어렵고 또 어쨌든 뭐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어서 너무 두렵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근데 그거를 좀 내가 어떻게든 잘 풀어가고 그걸 잘 유지해 가려고 그래도 마음을 쓰고 내가 어쨌든 용기를 내보고 혹은 내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결국에는 그냥 사람 사는 거다. 그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 자체가. 맞아요. 그걸 뭔가 그럴 가치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사람 필요 없어. 사람은 나한테 스트레스만 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주는 도움은 진짜 못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주는 에너지를 절대 못 받죠. 도움 진짜 많이 줘. 그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 맞아.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최근에 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는 편이라서 많이 만날 때는 좀 줄여야 된다. 맞아. 근데 좀 덜 만나는 분들은 좀 만나세요 이랬거든요. 적당함이랄까? 적당함. 네, 많이 만난 사람은 좀 그게 이제 침범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맞아. 네, 전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겁난다고 하셨을 때 나는 그런 거를 그렇게 엄청 겁내본 적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뭔가 엄마와의 관계 되게 좋으실 것 같아.
그런 게 그런 건가? 네, 그 네. 애착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어렸을 때의 애착 관계가 크면서 이제 대인 관계 패턴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엄마랑 관계가 좀 건강하고 안전하고 좀 안정적이고 이러면은 좀 사람들을 겁내지 않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다가가고 이렇게 경계가 조금 허물어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죠. 엄마랑 짱친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엄마가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물려받았다. 인싸의 기운을 물려받았다. 하고 그냥 타고났다. 했었어요. 유전자구나. 인싸도 네. 유전자네. 유전자라 생각했어요. 아빠는 아싸인데. 근데 그 기질이 이제 둘 다 있긴 한데 자식이라는 게 그 엄마랑 아빠의 합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또 다른 게 또 있고. 맞아. 그 영상에서 어떤 그 엄마가 해주신 얘기가 작가님 엄마가 해주신 얘기 그냥 엄마를 통해서 그냥 세상에 나왔다. 맞아요. 저 되게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왜 막 아기 태어나면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태어나면 누구 닮았는지 생각하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쵸. 어른들이 뿌리를 막 이렇게 찾고 맞아. 너는 누구 피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얘는 얘야. 맞아. 얘는 독립체야. 그냥 얘는 커서 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연수는 커서 연수가 되고 혜령이는 커서 혜령이가 되는데 어른들의 시선으로 누구랑 닮았는지 누구 얼굴인지 누구 성격인지 약간 그냥 수학값처럼 맞아. A랑 B를 합치니까 AB가 나왔다. 네. 하지만 애기는 C가 나와요. 완전 C야. 둘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닮은 점도 있지만. 네. 그 생각부터 좀 바꿔야 그렇게 독립된 개체라는 걸 알아야 좀 사람들이 좀 비교하면서 상처받는 그런 것도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나여서 이런 거니까. 나한테 고유한 건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랑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이나 우월하다는 생각이 나와서 그게 처음부터 막 뭐 너는 아빠 닮아서 그래, 뭐 너는 뭐 엄마 닮아서 뭐 맞아. 그래, 만약 이런 얘기 때문에 연결감이 너무 이제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그게 좀 제한도 있지 않아요? MBTI 같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 누굴 닮아서 이래. 나는 이런 유형이야. 맞아.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니면 저 스스로 가두는 맞아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컨셉이 생기더라고요. 그 유형에 대한. 맞아. 저도 맞아. 그 컨셉질에 2년간 빠져 있었는데 네. 요즘엔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 쉽지 않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재밌었구나. 해볼 사랑을 다 했어요. 원 없이 다 사랑했어요. 그랬구나. 미련이 없구나. 미련이 없어요. 녹음 되고 있나? 되고 있다. 네, 미련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네. 맞아. 근데 그 현타가 왔던 거는 또 그거였어요. MBTI가 현타 온 게 제가 ESTJ 유형이 한 10년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릴 땐 부정했어요. 왜냐면 그 캐릭터가 너무 못생겼거든요. 얘가 막 이러고 있어서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생겼으니까 내가 아니다 하면서 결과를 안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나온 결과 말고 뭐 나무 위키나 뭐 사람들이 올린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저랑 겹치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사이언스야. 이러면서 이제 막 탐독하다가 계속 보고 나니까 이게 막 처음에는 제 거만 알았는데 나중에는 남의 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남의 거를 막 찾아보면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싫어하는 유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MBTI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 유형 간의 상극을 다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다고 막 얘기하다가도 무슨 유형이세요? 딱 그 유형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맞아. 약간 뭔가 약간 파악이 되면서 저 사람? 뭐 약간 안 맞을 텐데. 뭐 그렇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막 내 데이터들을 막 대입하면서 맞아. 판단을 해버리는 맞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유형을 말하진 않겠지만 그 유형은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여기 써주면 안 돼. 너무 궁금해. 너무나 재기발랄했어요. 그치? 너무나 이 깐돌이 같고 너무 신나했어요. 그렇구나. 네, MFP. MFP는 진짜 힘들지. 약간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그 MFP 중에서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죠. 저한테 없는 점이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맞아. 일단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그러니까 되게 창의적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허튼 소리 같을 수도 있는데 또 되게 그게 막 엄청 허튼 소리가 아니라 직감이 너무 좋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뭔가를 했을 때
그냥 예술적인 결과물들 아웃풋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디자이너 중에서도 좀 봤고 그래서 뭔가 확실히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그 당시에 이제 MBTI로 저를 제안했을 때 아이디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것도 이제 한계였고 그게 하나씩 뭔가 맞아. 깨간 거죠. 이 유형의 사람들이 다 싫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쵸. 이 유형마다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고 나에게 다른 인상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어도 그렇게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결정적으로 제일 납득이 안 갔던 게 제가 모든 유형이 한 60, 40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저의 그 아이를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나머지 저의 반대되는 유형들은 없다고 생각하게 맞아. 되는 거예요. 네, 다 스펙트럼인데 맞아요. 딱 극단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극단으로 해서 이 나머지를 없는 거 취급을 하는데 나는 그 없는 거가 40%나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맞아. 그래서 그 제 영상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막 인프핏이죠, 인팁이죠, 저랑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겠지. 그게 40%나 있는데. 그치. 그러면은 저는 다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유형이 맞아. 때에 따라서, 뭐 맞아. 페르소나에 따라서. 맞아. 그래서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맞아. 그걸로 모든 사람을 해석할 수는 없다. 네. 모든 사람을 다 진짜 이런 그 사람을 보는 작은 창 같은 거라고 해요. 그죠. 이걸로 이렇게 보는 거지. 약간 막 약간의 엄청 허술한 요약본 정도로는 근데 요약도 아니죠. 중요한 내용들이 그 요약 아래에 너무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심리 이쪽을 하니까 그 정규 교육을 맞아요. 받았거든요. 그 협회에서 한 숫자로 보면 한 2단계 정도까지 받은 셈인데 저는 그때 그걸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을 되게 이해하기에 좋은 도구긴 하구나. 툴적으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던 사람이 저런 특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맞아요. 사실 어떤 부분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질적인 맞아요. 거. 근데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 반면에 거기 교육에서 약간 그룹을 지어서 하거든요. 유형별로 그룹을 지어서 하는데 제 유형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른 유형이랑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방금 얘기해주신 사람을 가두는 그 생각을 가진 분이랑 같은 그룹이 된 거야. 다른 유형이었는데. 나는 이래. 너는 이렇구나. 너는 이렇구나. 나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나를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계속 색깔을 씌우면서 보니까 뭔가 대화가 약간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계속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없는데 그냥 이 사람하고 더 연결이 되어 봐야 나는 그냥 이렇게 고착될 뿐이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으로만 남아있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아니면 연결시키기도 하고 맞아요. 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근데 좀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약간 제 유형의 그런 설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배우면서 알았지. 자아가 많다. 자아가 다양하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크면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런 사람 만나면 저렇게. 메타몽? 메타몽? 약간 포켓몬스터에서 메타몽. 맞아. 얼굴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저는 적응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고유의 색. 내 고유의 색.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 사람한테는 다른 모습인 게 어떤 때는 죄책감마저 드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르게 보여주는 게 이중인격자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뭔가 나의 진짜 모습은 뭐지? 내가 진실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나의 했었는데 원본을 찾게 되는 맞아요. 내 진짜 오리지널은 뭐지? 했는데 그거 좀 공부하면서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이게 되는 사람이고 그 모든 게 나고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됐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람을 좀 가두지 않게 하는 맞아요. 데는 요즘에 너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그 컨텐츠가 많아졌고 MBTI 관련된 그렇죠. 거. 심지어 TV에도 좀 얘기를 연예인들도 다 쉽게 하는데 그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을 너무 이렇게 좀 고정시키는 약간 제2의 혈액형 아닐까요? 혈액형에 이제 곱하기 4를 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건 좀 믿을만해. 아니야.
아니야. 좀 유형이 다양해졌을 뿐이지 혈액형이랑 같은 도구로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원래 우리는 혈액형의 민족이었잖아요. 맞아. 외국에서 쓰지도 않는다면서요? 안 쓰죠. 혈액형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했는데 아는 유튜버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메타몬 같다고. 근데 막 제가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아니 그런 소년 만화 보면은 그런 캐릭터가 제일 세다고. 약간 그런 주인공에게 가장 큰 혼란을 주는 캐릭터가 주인공 앞에 이제 거울로 비치거나 주인공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주인공이 하는 공격을 따라하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게 좀 제일 세다. 그거는 소년 만화로 치자면 굉장히 상급이다.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레벨이 높았구나.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소년 만화 같이 전 진짜 재밌었던 게 만화를 보면 그 너무나 무기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두에게 그런 무기가 있다는 생각? 맞아. 있어. 근데 그걸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네. 그거를 잘 쓴다는 것도 모르고 그거를 알려주진 않으니까 찾아야 되기도 하고. 맞아요. 찾아가는 게 또 삶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찾는 사람은 진짜 행운인 것 같아. 또 일찍 찾은 건 운이 되게 좋은 거고 맞아. 약간 더 수월한 거죠. 맞아. 도구가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사실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가진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실 막 자기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다른 거 쓰고 있는 거면서 왜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교육 과정이 같은 무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맞아. 네, 그 공부라는 무기를 다 같이 쓰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무기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수더라고요. 극소수. 네. 왜냐면은 그 공부로 된 애들도 거기서 공부를 또 쓰려면 또 소수거든요. 맞아. 그래서 와 정말 너무 획일화 시키는 게 있지. 네, 무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내 무기 찾는 게 되게 뭔가 삶의 큰 과제 같이 느껴져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환경 탓을 하지 않는 게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한 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국과 인도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요. 맞아. 저는 거의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더 좋거든요. 그치.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문제만 생각하면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좋은 점도 많은. 진짜 많죠. 이렇게 막 지금 여성 인권도 갈 길이 멀다곤 하지만 지금 제가 여자여서 유튜브를 못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나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 얼굴도 못 내미는 데도 있는데. 거리도 못 다니고 지하철도 편히 못 타는 나라들이 있는데 맞아. 저는 그런 거에 비해선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네. 이왕이면은 여성으로서도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맞아. 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인 게 또 하나의 무기일 수도 있죠. 나이가 여자로서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 맞아요. 그냥 딱 여자라서 갖고 있는 조금 더 정말 섬세한 부분들도 있고 맞아. 좀 더 편안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막 세 보인다,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여자를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물론 남자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괜히 남자를 만나는 거랑 여자를 만나는 거랑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실 여자인 게 또 무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 편안함. 저는 그 이제 그것도 무기가 또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유튜브 채널도 그게 이제 채널마다 강점이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 발견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거를 갖고 하진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인생이랑 비슷한 게 살다가 발견하는? 이게 좀 잘 되네? 네. 그래서 저는 딱 해보니까 내 채널의 차별점은 그냥 편안함이구나. 그냥 되게 힘 빼고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잘 때도 들을 수 있고 네. 무해하고 네. 막 엄청 제가 막 자기 개발 막 이렇게 종용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자기 개발이 너무 강조된 시대라서 맞아요. 오히려 그런 채널 편안함을 주는 작가님 채널 같은 게 좀 뭐랄까 휴식 같은 느낌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생각보다 막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편안한 콘텐츠가. 맞아. 재밌는 건 많은데 네. 편안한 건 잘 없어요. 왜냐면 브이로그는 편안한데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치. 네. 맞아요.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맞아요. 거예요. 뭔가 라디오는 편안하게 들으면서 자극적인 거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상의 것들에 노출이 되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들을 수 있는 게 라디오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라디오 세계가 조금 작아지고 좀 자극적인 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좀 라디오 같은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눈에 보고, 주로 생각하고, 뭐 주로 먹고, 이런 게 사실 나를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막 특별하고 자극적이고 좀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뭔가 되게 내가 위축될 맞아요. 수밖에 없고. 막 난 누워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니까. 네. 누워서 막 이렇게 초라하게 막 머리도 안 감고 보고 나는 있는데. 머리 안 감고 보고 있는데 어. 내가 왜 누워서 이걸 보고 있지? 근데 이제 작가님 채널처럼 약간 라디오 같은 뭔가 일상의 얘기들, 그리고 뭔가 좀 편안한 사람의 그런 희노애락,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면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게 맞구나, 그 사람들이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다, 맞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서 더 하라는 무언가가 아니라. 근데 이제 계속 그런 특별한 것들에 노출이 되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게 근데 많이 노출이 되면은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지면 맞아요. 그런 편안한 것들이 되게 그 밍숭맹숭하게 재미없죠. 재미없게 들리는 거에 있어서 그걸 안 찾는 그게 또 함정이야. 맞아. 그래서 작가님 채널 같은 채널이 많아져야 돼. 저는 그래서 약간의 자극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전혀 아무런, 그러니까 소금과 후추 정도가 제일 좋은 조미료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냥 맞아. 풀떼기란 말이죠. 그냥 안 그래도 유기농인데. 그래서 이 소금 후추 같은 장치가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림 그리는 장면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시청 지속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를 그냥 멍하니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이거를 뭐 켜놨을 때 좋다고도 하고, 이거를 안 봐도 손해가 안 된다는 느낌. 맞아. 그런 정보가 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난 그 작가님 채널의 색깔이,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를 주기도 하면서 작가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게 되기도, 정보를 알게 되기도 하는 곳이잖아요. 뭐 좀 꽤 정보적인 채널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보를 주기도 하면서 작가님은 작가님대로 자아실현을 하는 거야. 맞아요. 자기 목소리 그냥 편하게 내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주길 원하는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를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하면서도 자신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보도 있으면서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부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너무 운이야. 운이 좋았어. 근데 했으니까 운이 생겼지. 맞아요. 이걸 안 했으면은 운도 안 생겼겠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했는데, 유튜브 할 거면 빨리 하세요.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그 영상을 만들으세요. 맞아. 맞는 것 같아. 아까 그 얘기하신 무기가 결국에는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 맞아요. 시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 행동을 한 사람들, 어쨌든 겪어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뗀석기 같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나마 뾰족하게 생긴 애들이 있잖아요. 맞아. 이런 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다듬으면 뭔가 그게 이제 칼이 되는 건데 진짜 동그란 애들 있잖아요. 맞아. 이런 거는 뭐 던질 수는 있겠죠. 던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시 또 쓰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변에 놓인 처음부터 날렵한 창같이 생긴 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 누구에게도. 그쵸. 어떤 천재가 아닌 이상은 보통 재능이 그렇게 날렵하진 않으니까. 맞아. 그 돌이 여러 개가 있고 주워서 맞아. 좀 이렇게 해갖고 쓰다 보면은 그게 좀 뾰족해지고. 맞아.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근데 그 안에
꽤 많은 스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네. 해보고 시행착오 겹치고 뭐 실패도 하고 인내심도 필요해요. 근성 맞아 인내심 필요해요. 저 그리고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위플래시를 봤는데 위플래시 보셨어요? 봤어요. 위플래시 내용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열정.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좋았지만 또 다른 초라함을 느낀 거예요. 나는 연탄재처럼 뜨거운 적이 있었던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막 이런 연탄재 모먼트를 겪었는데 있으세요? 그런 위플래시 같은? 막 피땀 눈물을 다 흘려본. 피땀 눈물? 저는 첫 책 쓸 때 진짜 피땀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 쓸 때? 석사 논문? 피땀 눈물? 그리고 근데 연탄재처럼 뜨거운 거는 사실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있어. 있죠?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최소 한 사람한테는 뜨거운 사람이었고 뜨거운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을까? 정말 한 번도 없었을까 했는데 사랑하니까 몇 번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할 때 진짜 뜨겁게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내가 뜨거워지고 뜨겁게 영향을 미치고. 사랑 진짜. 너무 좋은 완벽한 답변인데. 근데 듣자마자 갑자기 생각났어. 나는 어쨌든 저도 되게 사실 맹숭맹숭하거든요. 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살면서 이렇게 내가 해야 한다 싶을 때는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게 내 스타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너무 지쳐있고 맞아요. 이걸 지속할 만한 건 또 아니야. 근데 지속할 만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 내렸을 때 그건 내 거는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뭔가 평생 뜨거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열정을 되게 우리가 받아보기도 한 거네요. 그럼요. 그런 거면 되게 귀하다. 드럼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나도 받아본 적이 있다는 게 열정이라는 게 결국엔 사랑이기도 하니까. 그쵸. 근데 사실 그 열정이 꼭 일이나 그런 거에서만 풀 필요는 없잖아요.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열정 때문에 오히려 그르치게 되는 것들도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이런 노래 가사처럼 너무 힘들게 하면 다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일 같은 것도.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게 더 뜨거운 것보다 더 저한테는 귀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때가 뭐 사랑할 때지. 한 번은 있구나. 있죠. 나도 청춘이었다. 있자네. 있었다. 있었네요.